충청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충북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교육교부금 축소와 교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아산 배방 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크린넷이 사실상 철거될 전망입니다. 아산시회도 현장 방문을 통해 LH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천안 북면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농약 살포와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충청권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충북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주로 대전과 충북 관련 교육 이슈가 주를 이뤘지만 교육교부금 축소와 교권 침해 문제는 역시 공통 이슈가 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 감사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주는 지방재정 교육교부금 축소에 따른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세종의 경우 올해 받기로 돼 있는 1조 100억 원가량의 교부금 가운데 1,400억 원 이상의 결손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학생 1인당 220만 원 정도가 줄어든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세수 추계를 잘못 예측한 탓이 크다며 화살을 현 정부에 돌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예산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교육청별로 예산 결손액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과 윤석열 정부 세수 추계가 올해처럼 크게 틀릴 경우 안심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내년에도 적어도 7조 원 이상 그 교부금 감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안정화기금 가지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이에 대해 4명의 교육감들은 교부금 축소는 곧바로 학생들의 학습권 악화로 이어진다며 국회 차원에서 예산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교부금 결손액은 결국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가 조금 기금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저희는 뒤늦게 출발한 교육청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속기관 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예산이 그 기금이 대부분이어서 결코 그게 여유가 없는 거고요.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추락을 두고도 격론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최근 김지철 교육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선생님들의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는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교사들의 의견은 물론 국민 상식에도 배치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시킬 수 있을까 이 궁리만 하고 있지 진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교육감께서 조금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이 도의회에서 한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라고 한 선생님들의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 그릇된 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하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연달이 돼가지고 표현이 이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중앙교육청의 경우에는 교권 보호조례와 학생인권 조례가 둘 다 존재하고 있고요. 두 가지 조례는 같은 크기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선 학교 급식실 근무 환경 개선과 보건교사 배치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11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아산 배방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크린넷이 사실상 철거될 전망입니다. 아산시회도 현장 방문을 통해 LH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만들어진 배방신도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 크린넷입니다. 지상 투입구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진공청소기 원리와 같이 공기압을 이용해 지하에 매설된 관로로 쓰레기를 이송하는 시설입니다. 배방신도시 7개 아파트 단지에 투입구 158곳이 설치됐으며
관로 5.3km와 집화장 설치에 모두 18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배방 장제 일원에 설치된 크린넷의 경우 시 운전을 제외하고 11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설을 설치한 LH가 크린넷을 아산시로 이관하려고 했지만 운영비만 연간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데다 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시가 인수를 거부한 겁니다. 이에 LH는 시설 이관을 위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크린넷은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은 채 LH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슬고 먼지가 뿌옇게 쌓인 크린넷은 주민들에겐 애물단지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이거 예관상 보기 싫으니까 깔끔하게 좀 채워주면 좋겠다. 군데 있으면 저거 앞으로 꼭 녹도 찔기고 저 보기 싫잖아요. 좀. 이에 아산시 의회가 크린넷 설치 현장을 방문해 LH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은 이것을 이렇게 냅둘 수는 없다. 결국에는 이걸 없애는 것이 결국엔 답일 텐데. 이에 대해 LH 측은 철거를 전제로 자동 크린넷 및 종합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집화장 건물의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유자 시설이나 어린이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리모델링 등을 포함한 이제 효율적으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과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지하에 매설된 관로도 함께 철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용역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으로 11년째 사용되지 못한 크린넷은 사실상 철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인 북면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농약 살포와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북면 나반리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현재 18홀 규모인 이 골프장은 오는 2026년까지 18홀을 더해 모두 36홀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근 대평리와 명덕리에는 골프장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평리에는 1,200억 원을 들여 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에는 조건부 전략환경 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마쳤습니다. 명덕리는 지난 2008년 모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사업이 중단된 곳인데 다른 업체가 기존에 허가받은 9홀짜리 골프장을 인수하고 총 18홀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모두 이르면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면 지역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잇따르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주민들은 농약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하수 고갈 우려가 높다며 반대 서명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산을 소목을 다 제거함으로써 집중 오시 때 대홍수가 우려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못 갖고 있다. 그 병천 치수장이기 때문에 동락무 지역에는 될 수 있으면 골프장을 피하는 것이. 이러한 반대 여론에 대해 천안시는 골프장 건설은 천안시는 물론 환경부와 농림부, 산림청 등 정부 기관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다며 주민들 중에는 찬성 의견도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 지자체들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는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환경, 안보 등을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40년 넘게 난항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철원, 화천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도지사가 각종 규제를 완화할 권한을 갖게 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LG 헬로비전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 광역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환경과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4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또 철원, 화천 등 접경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의 절반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발전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련되면서 규제 해소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환경과 국방, 산림과 농업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이용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지역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첨단과학 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교육특구 조성, 자치권 확보 등 미반영된 특례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 발굴 등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과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 지역의 대처산업, 그다음에 동해안권의 해양수상산업, 그 외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자치조직권, 재정권, 의회권, 또 교육자치 등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차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 절차와 시기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시대에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단체 분할로 주민투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과제입니다. 딜라이브TV 권석화 기자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213조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분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내세운 겁니다. 분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수기공론 조사까지 공감대 형성에 집중한 경기도.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는 경기도민 55%의 찬성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첫 행정 절차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가운데 주민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하신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주민투표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을 최종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도 과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해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타협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이렇게 정책 판단을 하면
국회에 이제 특별법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는 2026년 7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민과 정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법 통과까지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진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만으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대구광역시의 살림살이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 경상도를 관할하던 관청인 경상가명에 모여 공연을 즐기고 문화제를 관람합니다. 지난 8월 치러진 한밤의 문화제 체험 행사인 야행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대구 중구청이 최종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받은 덕분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단 대구시 전체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문화유산 야행으로 이제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대구 서구는 올해 총 예산 5,316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만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나머지 1,100억 원의 예산만으로 한 해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러 정책 사업 중에서 또 공모가 있게 되면은 그 공모가 우리 구청에 또는 우리 시청에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구만 해도 지방교부세 2,300억 원이 삭감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올해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구는 10.6%, 서구는 13.9%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7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 전남 지역은 20%대에 불과하고 또 우리 남구는 특히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높여야만 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전히 국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블록체인을 실제 행정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 일명 서초코인을 출시했습니다. 코인으로 탄소 중립 실천과 재능 기부 활동은 물론 필요한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HCN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임순 씨. 집에서 쓰지 않는 아이스팩을 동네 정육점에 가져다 줍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동참하면서 코인을 적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서초코인 앱을 실행시켜 사진을 올리고 QR코드를 찍어주면 끝. 이날 정 씨는 아이스팩 10개를 전달하고 1코인을 적립했습니다. 몇 달 사용해 보니까 앱이 너무 사용하기가 쉽고 탄소 중립 실천을 하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서초코인을 올해 7월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용처도 대폭 늘렸는데 대표적인 게 탄소제로샵입니다. 카페와 세탁소, 정육점, 약국 등 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상점에 필요한 아이스팩이나 옷걸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전달하면 주민과 상점주는 코인을 적립받는 방식입니다. 또 위기 가구를 찾는 봉사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도 코인이 적립됩니다.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저한테도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일석이조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립된 코인은 탄소제로샵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복지관 식당 이용은 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기부도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선한 가치 활동. 그게 함께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서초가 문화예술의 도시, 또 살기 좋은 도시. 결정적으로 어떤 심볼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선한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을 행정에 접목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관련 공무원을 채용했고 부산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을 개발했고 인천시도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는 타 자치구와의 연계 운영 등 범용성 확대를 성공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큰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구와 구가 서로 연계를 해서 다른 구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범용성이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 행정에 도입한 서울시 첫 사례 서초코인.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아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충남지역 공공디자인 거점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이달 20일부터 열흘간 모두를 위한 공공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열리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우수 공공디자인 거점 10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아산시에서는 외암마을과 중앙도서관,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은행나무길 등 모두 8곳이 공공디자인 거점 참여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곳에서는 페스티벌 기간 홍보물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례가 소개됩니다. 한국기술교육대가 교내 담원 실학관에서 2023 지산학연 상생협력교류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충남도와 천안시, 충남연구원 등 9개 기관과 39개 지역 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유길상 총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산학연의 상생과 협력으로 경제발전과 지역 소멸을 막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회 천안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립니다. 대회는 하프와 10km, 5km 등 모두 3개 종목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8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번영루와 삼성대로 일부 구간은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